그 지도부 헌신론 서원숙 최고위원님, 네. 지도부시니까 지도부 헌신론. 예. 네. 지도부 헌신론 계속 얘기가 나오고 늘 헌신하고 계시네. 또 헌신을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부산에서 출마하는 게 헌신이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헌신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취재로도 그렇고 언론지상에서도 그렇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도부 중 가운데 누구 하나는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국회의원 두 분이 또 찾아가서 또 그만두라고, 불출마 선언하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총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정리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박진영 부원장이 더 시원시원하게 얘기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사퇴하는 게 맞죠? 뭘 사퇴해요? 누군가가 실무 책임자를 지는 사람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무총장을? 뭐 사무총장이든 연구원장이든 정책위원장 세 분이 안 보여요. 지금 당의 선거를 주도해야 될 분이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네. 연구원장인데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공천 이슈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메이저 정책 이슈를 못 터뜨려 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가 직접 낙천자들한테 전화하잖아요. 네. 그 상황이 왜 연출됐을까? 왜 연출된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실무총괄하는 어떤 뭐 직책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꺼려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그래 거예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네. 표현하자면은 칼잡이를 쓰잖아요. 칼잡이가 있으면은 칼잡이는 상대를 베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칼잡이가 자기가 죽기 싫은 거야. 죽기 싫으니까 자꾸 뭐냐면은 저기 대표가 보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책임과 결정 권한을 대표에게 밀어버리는 상황들 이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게 왕정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비판의 화살이 오지 않도록 비서실장들이 화살을 맞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또 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중진급 이 실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박진영 부원장의 주장은 사무총장, 민주연구원장, 정책위 의장 3명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거예요? 뭐 제가 감히 주장할 수 없고 저 따위가 뭐 주장한다고 의미가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아니 맞아. 지금 이 부원장이. 국면에 책임이 있다. 이게 책임이 있죠. 있다는 거, 책임이 있다는 거고 저도 네. 뭐 부원장으로서 언제든지 사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이라도 그만두겠다. 네네. 책임지라고. 지금 바로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저는 요거 홍보돼야 되겠다. 예, 예.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으로 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네.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는 걸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 그럴 마음은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불출마한다면 바로 이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네. 원희룡을 피해서 가는구나. 아마 또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올 건데 어제 이제 오죽하면 대표가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표 사퇴하라 하면 매일매일 대표를 바꿔치워야 된다. 네, 365일 대표. 네,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네, 것이고요. 네. 저는 이제 박진영 부원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게 전쟁을 치룰 때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휘하는 사람, 적의 장수의 목을 베러가는 사람, 네. 그다음에 뒤에서 그것을 엄호하는 사람, 네. 또 이 우리 장수들을 다독이는 사람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도부로서도 네, 예. 이게 뭐 지도부도 사실은 뭐 저야 원해니까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지도부들이 또 여러분들 달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네. 다 이렇게 대표에게 밀어놓고 잘 된 거는 그냥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억측과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도 불출마해 라고 권유할 수 있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누구 보고 불출마하라는 얘기를 못 해요. 스스로 불출마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스스로 불출마한 사람 2명 있죠. 누구요? 한동훈, 장재원? 아니요. 장재원, 김. 장재원 하나밖에 없어요. 장재원. 장재원, 김우.
김웅 공천 못 받을 것 아, 같아요. 김웅은 공천 못 받을 것 그래. 같아서. 근데 실제로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마한 사람은 장재원 의원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네.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태경 그렇지, 의원 후회하죠. 예. 그래서 버틸 걸. 그렇죠. 근데- 최병수 의원도 지역구 바꾸는. 그렇죠. 우리 당 예. 보세요. 근데 우리 당에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스스로 불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누가 너 불출마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좀 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통해서 불출마를 유도했더라면은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공천이 진행된 과정에서 불출마의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사무총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무총장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불출마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것이 또 갈등의 시작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한 당직 개편의 의미의 자리 재배치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대표의 불출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국민의힘보다 낮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빨리 시동을 걸어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시킨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 불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 지지층 결집이라는 과정이 없어져 버려요. 선거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마다 한 4, 5%씩 그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층들이 투표 안 해버립니다. 네. 그럼 수도권 지역구에서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과 그 다음에 이 상대방과 마주치는 우리 지지층을 핵심 지지층을 동원한 프레임을 짜놓고 네. 그 다음에 중도층을 어떻게 또 끌어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와 균형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핵심 지지층 결집시키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욕도 먹는 시기고 이것이 지나면은 이제는 중도층 결집을 위해서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중도적 정책들을 만들어낸 시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얻어맞는 시기예요. 예, 지금은 민주당이 맞고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출렁이는 것은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기서 네네. 별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이게 예. 지금 공천을 하잖아요. 예. 공천하는 와중에도 정책 준비해야 되고 네. 전략 프레임 짜야 되는데 예.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실무 라인에 좀 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박진영이 들어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원장이시잖아요. 예. 역할을 하셔야죠.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연구원님 뭐 연구를 원장님이 해야 돼서. 지금 원장님 경선에 그만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원장님 오늘 부원장이 결과 나왔어요. 부원장이에요. 그럼 일 열심히 하시죠. 네, 이제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네. 과거에는 당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네. 공천 작업이 끝나면은 호남에 있는 분들을 주요 당직을 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호남에 있는 분들은 본선에서 그렇죠. 좀 편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당무를 집중적으로 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의 주장은 이제 컷오프가 됐든 그 다음에 하위 10% 20%가 됐든 당의 결정을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당인의 자세다. 여기에서 반발하고 해봐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 체제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재명 네.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없이 간다. 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반발하는 분들이 그 김영주 부의장이나 이수진 의원처럼 탈당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결합해가지고 거기가 뭐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대거 탈당 이런 동요 이런 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먼저 얘기해? 박진영 부원장님. 이거는 네. 지지율 문제예요. 지지율. 우리 정치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지지율이 깡패 이런 이야기 네, 네, 하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 김영주 의원처럼 국민의힘으로 가면 갔지 그쪽으로 잘 안 갈 것 같아요. 차라리 이 김영주 부의장 국민의힘으로 가요? 아니 소문이 그렇게 났잖아요. 네. 언론에 이제 채널A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본인이 당선이 목표라면은 제3당을 왜 가겠어요. 차라리 제2당을 가는 게 낫죠. 네, 제 2당을 차라리 국민의힘을 선택할지언정 네네. 이낙연 신당은 안 갈 거다. 네네. 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낙연 신당으로 가서는 불을 보도 뻔하잖아요. 네. 당선 안 될게. 예.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현실적으로 갈 예. 가능성이 훨씬 크고 지금 뭐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는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신당으로는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애초에 그런 분 공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실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하고 노동부 장관까지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부의장인데 하셨죠. 그런데 이제 컷오프 대상에 이제 들었다고 탈당하고 다른 당 간다.
그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의 싸늘합니다. 평가가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그분 공천 줬을 때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20년 전에 공천 준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요. 아, 그건 뭐 아니 근데 얘기가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경선도 한번 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후보되는 그런가요? 과정에. 네, 네.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조정식 총장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단수 공천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단수 공천 받으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임종석 뭐 전 비서실장 공천 못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뭐 오픈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픈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요,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경선도 안 하고 그냥 뭐 저기 편하게 정치권 입문하셨던 분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거 다 끄집어내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 중심으로 간다. 이 파문이 잦아들고 나면 다시 중도 확장 전략으로 간다. 이 여론조사가 계속 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번 공천에서 혁신 공천을 하면 저는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네. 국민들이 봤을 때 더 많이 바꾼 곳은 민주당일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는 사실 국민의힘이 네. 물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저는 물갈이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성을 되찾고 나면 네.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네. 국민들의 반응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의석이 부족해서 무려 180석의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는데 그래서 민주당 어떤 개혁적 성과를 냈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서 들어가서 어떤 개혁 정치를 할 거냐. 그 정치의 내용이 그렇죠.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건 왜냐면은 잘안 보여요? 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돼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민주당 한 50% 물갈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컷오프로. 그럼 국민들이 제일 시원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국회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정권 뺏겼잖아요. 네. 예. 이재명 사당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서은숙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이미 당원 단규나 네. 지금의 어떤 이 당내의 기풍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이 독점 체제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당이 아니에요. 저는 뭐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총재 시절로 되돌아간 그래야 이게 뭐 조용해질 텐데 네. 절대로 민주당은 지금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는 정당이고요. 지금의 뭐 최고 지도부 구성 또한 그렇잖아요. 뭐 이게 뭐 일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뭐 측근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정당이 어떤 이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당화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낡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그 머리 기사가 뭐냐면 그 진보당,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하고 해서 비례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종북파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순위 길을 터줬다라는 비판이에요. 또 다른 색깔론이 또 제기될 걸로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일 운동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뭐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또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될지 뭐 그 협상의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과정에 대한 저쪽 진영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돼요? 종북파 있으면은 지명해 주세요. 누군지 이야기해 주시고, 네. 뭐 잘하시잖아요. 그걸로 국가보안법으로 다 실으시든지, 네. 검찰에서 기소하시든지 기소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운동권 이야기하는데 운동권 뭐 40년 전 운동권이지 지금 운동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거기에는 응대할 필요가 없다. 네.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맞아.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응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정권 심판론과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관련되는 비리 연루 의혹들,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의혹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많이 저는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부산에 그 조국 장관 만약에 출마한다면 어떨까요? 뭐 그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조국 알고 있습니다. 네, 제로.
아니 본인이 뭐 예. 분명하게 예.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네. 조국신당은 그렇게 네. 얘기하셨고 예. 우리는 어쨌든 비례로 예. 민주당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예. 민주당과 함께 따로 또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꾸만 뭐 조국이 부산에 나오면 어떠냐 저떠냐 물어보는 것은 네. 저는 오히려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언론의 이런 프레임이 문제다. 아 그럼요. 예. 예. 조국 신당과 민주당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저는 뭐 정치인이 정치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걸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이 부분은 이제 감정적이고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론조사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 예. 민주당을 찍기가 부담스러운 친문들 그런 분들 조국신당 찍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조국 장관 지지자하고 이준석 대표 지지자가 한 30% 이상 겹쳐요. 희한해. 예. 그 대한민국에는 이념을 중요시하지 않고 신상품만 나오면 찍는 사람이 한 15%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게 된 게 네. 이준석 신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이게 지지율 시소가 돼 있어. 네. 이준석 신당이 빠지면 그게 조국 신당으로 오고 이런 올라가고. 측면들도 예, 있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30%는 이제 이 조국 장관 자체에 대한 이 지지도가 있고 그래서 33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여론조사를 보고 민주당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진영의 문제로 본다면은 손해 보는 거 없어요. 어차피 옆집 거도 우리 거고 뭐 네. 이런 거예요. 조국 장관 거도 우리 거고 이런 거예요. 아, 조국 장관 거도 우리 거 식구다. 네, 어차피 그렇게 우리 식구다. 생각하시면 옆집 돼요. 거 꼬우면 된다 이런 거. 다만 오히려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조국 장관이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본선에서 중도표들의 이탈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우려는 할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적당한 긴장 관계로 건조하게 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9일 날 본회의에서 쌍특검 이제 네. 재의결하게 돼 있는데요. 표단속이 어렵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공천 시기니까 아무래도 네. 출렁출렁하겠죠. 네. 근데 자기 공천 탈락했다고 이미 민주당 전원이 당론을 통해서 결정한 이 특검법 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한테 한번 갔다가 거부권 맞고 다시 제역을 한 특검법에 네. 다른 표를 던지는 의원님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야죠. 이걸 표단속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 이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 본인 공천은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예. 최소한 국회의원이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표단속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 제의 날짜를 2월 말로 잡았잖아요. 네. 나였는데 열심히 제의하자라고 막 떠들고 이제 언론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9일 안 하는 거야. 네. 또 미뤄. 네. 이렇게 하면서 거의 3월 중순까지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